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5월 27일 장 마감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증시, 우리 증시와 시간이 겹쳐서 좀 진행된 아시아 증시를 좀 살펴보면 미 증시 같은 경우 일단은 어제 지난번에 오르긴 했는데 크게 뚜렷하게 별게 없었던 부분이고, 특징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미 포드 종목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면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포드가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니케이 일단은 이렇게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막판에 좀 끌어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저점은 높아지고 있으나 120 이동평에서는 막히는 흐름이다. 근데 일본 투자자라든지 월가에서도 이 120 이동평에서는 잘 많이 안 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신뢰도가 낮지 않나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들이 좀 많이 보는 걸 봐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는 60일 이동평에서는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50일 이동평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하는 가운데, 업종적으로는 이제 상승 업종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상승했다라고 보기에는 정말 애매할 정도로 정말 다 그냥 하락한 상황이었다. 지수도 열었으니까요. 그래,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해 증시 보면 중국 증시, 중국 증시는 심천도 있긴 한데 상해 기준으로만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됐고, 여기 쉬어줄 때 확실하게 쉬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들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침에 조금 약하긴 했지만 양봉이 나왔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다.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으며,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사만 광천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상한가가 10%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친절히 좀 설명의 내용도 좀 나와 있네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대만 증시는 우리 시간 기준으로 조금 중국보다는 30분 정도 일찍 시작을 하고 또 끝나는 것도 꽤 일찍 끝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충분하게 이 하락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만큼 나오고 정말 많이 나온 가운데 조금 힘겨워하는 흐름이 나왔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움직이던지, 아니면 이렇게 빠졌다 그냥 쭉 갈 수도 있겠고 밑으로, 그리고 여기서 짧게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어제 캔들이 좀 힘이 빠지는 캔들이었고, 오늘은 아랫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힘이 좋다라고 보기엔 그래도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분봉상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던 하루였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특징적인 글로벌적인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 필리핀 증시가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증시 자체가 5%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1월에 베트남,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대만, 그래서 증시가 무너지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두 국가는 이제 상대적으로 코로나를 방역을 잘했다라고 치부되는 국가였는데, 최근에 좀 늘어나고 하면서 베트남은 1월에, 그리고 대만은 최근에, 그래가지고 증시가 좀 출렁하면서 밑으로 하방 흐름이 나왔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줬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반대로 필리핀 증시가 굉장히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GDP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해당 국가들을 비하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객관적인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봤을 때 순위를 이렇게 정해본다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조금 더 높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당연히 우리 증시의 사이즈도 당연히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이제 증시들이 움직이면서 국내 증시 및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있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머리를 흔든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파생 상품 시장이 사실 결국에 파생된 상품 시장인데, 그 시장의 규모가 워낙 커지니까 정작 정상적인 현물 시장을 흔드는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랑 유사하게 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 사이즈가 작은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의 흐름으로 인해서 아시아 전체의 증시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으며, 어쨌든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상승이 그쪽에서 나왔으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외신 기사를 보고서 필리핀 증권거래소 사이트도 확인하고 한 거 부분이긴 한데, 지금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 촬영을 하는 순간에까지 이제 확인했을 때는 국내에서 이제 해당 보도가 나온 게 없긴 한데, 하여튼 뭐 추가로 그런 보도도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이면에 뭐 MSCI 뭐 리밸런스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 가운데, 어쨌든 이게 이제 지난 몇 주 전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이게 반영이 됩니다. 이제 변경된 지수에는 오늘 28일부터 좀 반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미 시장에서 이 종목들이 편입되거나 편출되는 종목 다 알려질 만큼 알려졌고, 그리고 오늘 그러한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작용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미 이때 나왔을 때부터 작용이 되는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관련 종목들의 매수세도 있던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여기 어쨌든 이 내용은 이미 나온 지 꽤 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편입과 편출에 대해서 이제 내일 오전에 바로 좀, 오늘 이제 시간이 다니까 내일 오전에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약간 한 템포를 싣고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물론 편입되는 종목에는 뭐 자금이 많이 더 들어오면서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미 기대감을 움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본다면, 시가 뜨고 밀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보다는, 여기에 뭐 편입되고 편출되는 것에 너무 과하게 신경 쓰기보다는, 이미 충분하게 알려진 만큼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이라든지 그리고 수급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기존의 최근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런 것 관점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 공매도 부활도 했으니까 공매도 추이 같은 것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침 정말 초반부터 현대건설이 정말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굉장히 뭐 그런 흐름 가운데 뭐 주가 가장 뭐 오늘 좀 탑으로 움직였던 부분이고, 뭐 기계라든지 오랜만에 철강도 조금 움직인 부분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여튼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으며, 음식료 쪽에, 그러니까 식품 관련된 부분이 좀 움직이다가 조금 밀려주는 흐름도 나왔었던 하루였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뭐 비슷하게 뭐 움직였고, 뭐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신규 성장 신성장 관련주라고 뭐 평가되면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의 뭐 흐름들도 꽤 있었다라는 것도 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시장 전체적으로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결국에는 뭐 신규 상장, 2021년에 뭐 상반기에 좀 상장했던 종목들, 특히나 오늘도 스펙주들의 흐름이 뭐 월가에서 스펙주들이, 그러니까 미 증시에서 지난번에 뭐 스펙주들 굉장히 뭐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 했는데, 우리 증시에는 그런 흐름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스펙주가 사실 잘 가는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행 관련돼서 뭐 항공주들도 좀 움직인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서 보면, 외국인이 선물이 이제 누적적인 포지션이 정말 오락가락 했어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여튼 외국인이 코스피는 팔았고 코스닥은 이렇게 매수를 했다. 기관은 매수를 했다. 그래서 뭐 그 중에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할 때는 항상 뭐 분위기가 좋은데, 외국인 매도 한 것보다는 매수를 적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애매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금융투자가 뭐 중간에 뭐 매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바뀐 부분도 있고, 얘네가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매수를 막 할 때는 그 당일날 참 좋아요. 참 좋은데, 그 다음날이라든지 그 다다음 날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그 이상 막 퍼부으면서 매도를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또 재미나게 안 그러고 있어서 우리 금융투자가 달라졌어요 라고 좀 표현하면서 재미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제한적인 좀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더 강한 뭐 매수를 하진 않고 있고, 하여튼 어쨌든 뭐 얘네들의 어떻게 액션을 하는지 좀 잘 봐야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투신 연기금도 정말 중요한 투자 주체인데 요즘에 뭐 별거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연기금 뭐 매수는 해준 거는 뭐 그나마 뭐 고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수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추세, 여기 짧게 형성된 추세대 요곳에 약간 대칭적으로 좀 그어보면 살짝 뭐 잘 안 그어지는데,
요 폭만큼 약간 조금 폭에 뭐 다 똑같게 약간 이게 그거 이게 잘 정확하게 딱 완벽하게 그러지 않아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비슷하게 좀 그 하락을 했다가 오늘 꼬리를 달았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제 좀 캔들이 좀 애매했는데 오늘도 조금 애매하다. 다만 이제 아래 꼬리를 좀 달았고 한 게 그거 인상적이다. 그래서 내일 좀 금요일인데 최근에 뭐 금요일장이 꽤 괜찮기도 했던 부분들도 꽤 있었으니까 한번 물론 기본적으로 금요일장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내일은 어쨌든 지수에 대한 MSCI 지수 리밸런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뭐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하여튼 내일 좀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3200을 한번 건드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밀려버리면 좀 피곤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가운데 좀 큰 흐름을 보겠습니다. 그냥 일봉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월봉을 좀 보면 지금 보시면 월봉상으로는 쭉 올라와서 쭉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 5월 이동평균선이 이 각이 보시다시피 상승 각이 조금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힘이 둔화되고 있다. 당연하죠. 최근에 계속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주요 종목들도 그렇고 계속 코스피 자체가 뭐 제대로 치지 못하고 계속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둔화가 되니까 이게 여기 요렇게 캔들 두 개로 쌍봉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시장이 굉장히 뭐 6월장이 조금 뭐 6월장 흐름이 좀 강한 흐름이 더욱더 강한 흐름이 나와주기를 원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뭐 조심을 해야겠다. 그리고 점점 이게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름으로 될수록 약간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약해지는 투자 심리가 약해지고 시장에서의 거래 자금이 굉장히 다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약하고 또 뭐 여름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케이스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하여튼 지금 당장 뭐 일봉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더라도 지금 월봉상 조금 뭐 상승의 힘이 둔화되고 있고 좀 조심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뭐 동시호가에 오르면서 코스피는 떨어지면서 끝났는데 코스닥은 오르면서 끝났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양봉이 나왔는데 지금 22동평에서는 빠르게 좀 장악을 했어요. 종가 위로 좀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여기서 진짜 정말 아슬아슬한 흐름이었는데 지금 살짝 움직임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잡아주면서 조금 더 22동평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주가는 지수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는 박스를 잡아주면서 흐름이 조금 정리되고 쉬어주는 구간이 물론 쉬어주는 구간의 이 진폭도 꽤 크긴 하겠지만 그러한 진폭이 만들어지면서 쉬어주는 필요성이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으며 월봉도 보면 얘는 이미 여기가 고점이라 좀 더 세게 움직이긴 했지만 올해 이제 5월달 캔들이 아직 완성된 캔들은 아니지만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5월 이동평균선이 지금 완전히 거의 꺾여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의 각도가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도 조심하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10월 이동평균선까지 한번 밀렸다가 여기서 잡아줬듯이 다시 한번 잡아주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열어두자라는 것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장 마감 시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저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는데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장중에 시황 관련 코멘트 내지 뭐 여러가지 이야기 해드린 부분이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식 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